1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당장에 수리비가 없어서 며칠을 이제 견뎠던 친구 때문에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저축이라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알려주셨더라면 그분이 이렇게 오늘도 돈 때문에 힘든 너에게의 저자 이미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분들께 인사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돈 때문에 힘든 너에게 저자 이미지입니다. 저는 14년 동안 재무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돈 때문에 흔들리는 수많은 청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상담해 왔습니다. 핸드폰 요금을 내기 힘들어하는 친구,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친구,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서 회사를 갑자기 나와야 했던 친구. 그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돈을 더 벌라고 말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현실적인 선택을 함께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, 그리고 현실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이제 14년 동안 이제 재무 설계 상담을 하셨는데 좀 이 14년 동안 하시면서 느끼시는 거나 생각들 있으신가요? 네, 많이 있는데요. 1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대부분의 청춘들이 돈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은 물가가 아시다시피 많이 오르고 그리고 속도도 너무 빠른데 그거에 반해서 월급은 그대로이고 그리고 직장은 또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감이 늘 함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마음이 되게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돈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는 연습 그리고 나만의 선택 기준을 세우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돈을 잘 다룬다는 건 숫자를 잘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현실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갖는 것이니까요. 그럼 혹시 뭐 그 수많은 재무 설계 상담 중에서 좀 기억나는 사례 있으신가요? 되게 많은데요. 먼저 핸드폰 요금이 밀려서 걱정을 하던 친구, 그리고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당장에 수리비가 없어서 며칠을 이제 견뎠던 친구,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가 나와서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청년까지 그들 보면서 되게 좀 많이 안쓰러움을 많이 느꼈는데요.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벌고 그리고 절약을 하라고 말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돈 문제는 결국 삶의 구조와 마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더 벌자, 뭐 소득을 늘리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습관을 먼저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. 수입이 좀 적더라도 돈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거죠.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결국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. 그럼 이제 이 사례들을 저도 책으로 보면서 정말 그렇게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그 고칠 돈이 없어서 냉장고를 못 고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사례들이 정말 많은가요? 실제로 만나봤던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. 뭐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잘못해서 먹게 되면 진짜 생명의 위험도 받게 되는데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. 저는 이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일들, 그리고 빚 때문에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했었습니다.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5060 분들이 들으실 때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맞아요. 이제 뭐 흔한 말로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도 진짜 뭐 200만 원, 뭐 300만 원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. 그럼 이제 그 정도의 돈을 정말 뭐 잘 아끼고 뭐 모으고 뭐 소비를 줄이고 하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그런 최악의 사태는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? 글쎄요, 그 어른들이 보셨을 때는 조금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까?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마음의 위로를 때문에 돈을 이제 과소비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. 단순히 뭐 돈을 막 이렇게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이분들이 다 뭐 소득이 없거나 이런 분들 전혀 아니시거든요. 직장 생활 나름 열심히 하시고 나름 또 저축도 하세요. 그런데 이제 한두 번의 실수인 거죠. 갑자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축을 하기도 전에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비교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돈을 쓴다거나 자기 마음에 대한 위로, 마음에 대한 상처 이런
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었어요. 결국은 이게 드러난 것은 돈의 문제였지만 들여다보면은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. 네, 맞아요. 마음의 문제가 좀 많아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안타까운 거죠. 그 말씀하신 그 사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직장 생활을 안 하고 돈 버는 활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네. 뭐 직장 생활 뭐 잘 하고 있고 뭐 벌이가 있지만 친구가 갑자기 뭐 명품백을 샀대. 그러면 나도 사야지 하면서 사면서 그거 뭐 할부로 샀겠죠. 네, 맞아요. 그런 것들이 쌓여다 보니까 네,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 지출이 돼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. 네. 그러니까 준비를 사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특히 냉장고가 고장 나셨던 분은 직장 생활을 오래되지 않았어요.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겨우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먼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돈에 대한 공부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시작하셨을 때 주변에서 좀 누군가가 저축이라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알려주셨더라면 그분이 좀 소비가 그래도 아무래도 소비보다는 명품 지갑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먼저 저축을 조금 더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안타까웠어요. 유튜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진짜 뭐 경제에 대한 콘텐츠들이 넘쳐나가지고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뭐 진짜 탕진을 한다든지 빚을 지는 뭐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잖아요, 사실은. 네, 맞아요. 그럼 이제 직접 만나보면은 2030들이 좀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? 돈도 문제지만 마음이 되게 불안한 현실이에요.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그렇다고 막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도 않아요. 월급은 들어오는데 물가는 굉장히 막 빠르고 그런 데에 비해서 집값도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저축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돌발적인 지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명품이나 카페, 여행 같은 이런 잠깐의 위로는 얻지만 정작 뭐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뭐 감당할 여유가 많이 없는 거죠. 그걸 단순히 저는 낭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사회가 좀 팍팍하고 스스로를 좀 위로할 틈이 없는 시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많은 청춘들이 이대로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을 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저 역시 이제 과거에 젊었을 때 뭐 2030 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돈에 대한 조언할 때도 더 아껴라 또는 뭐 더 소득을 늘려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돈 습관을 먼저 만드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 말씀하신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뭐 과거의 세대에서는 고용불안, 내가 이제 이 회사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뭐 해직을 공고당하면 어떠지? 뭐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사례로 나왔듯이 SNS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네? 이런 뭐 비교라든지 뭐 열등감 내지는 뭔가 박탈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2030들의 마음의 문제, 돈에 대한 문제 뭐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? 공허함과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.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울증도 사치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요? 들었을 때 제가 처음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그 우울증이 사치라고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. 우울증을 이제 관리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울증도 사치가 되는 시대가 왔구나. 그래서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마음에 대한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우울증도 사치다라는 그 말은 네가 지금 우울해 할 시간도 없다. 네, 맞아요. 그게 너무 좀 그분들이 우울증조차도 이제 사치라고 까지 이렇게 많이 힘들구나. 정말 구조적으로 이거는 사회의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는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급여는 올라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사치다. 그 시간에 이제 더 그럴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현실인 거죠.